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알림창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데 취업은 왜 이렇게 어렵지? 사실 많은 보훈가정에서 현실적으로 겪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취업 문제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셨는데 막상 생활 현장으로 돌아오면 그 노력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꽤 중요한 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과 기관이 해야 하는 보훈 대상자 고용 현황 보고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별로 나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그냥 300만 원 이하 이렇게 상한선만 정해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처음 위반인지 두 번째 위반인지 아니면 거짓 신고까지 한 경우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왜 이번 개정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요. 1. 보훈특별고용 제도란 무엇일까? 먼저 이번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제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보훈특별고용과 관련된 신고보고 의무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드리고 보훈과 관련된 고용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훈 대상자 취업 지원과 관련된 일반 고용제도입니다. 보훈 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제도인데요.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 채용 과정에서 보훈 대상자를 채용하는 형태입니다. 또 하나는 보훈 특별고용입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취업을 원하는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이 신청하면 국가보훈부가 중간에서 직접 기업의 취업 희망자를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보훈부가 기업과 취업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채용 자리당 여러 명의 취업 희망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기업은 추천받은 분들 중에서 실제로 채용할 사람을 선택한 뒤 1개월 안에 결과를 보훈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왜 이런 제도들이 생겼을까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가족이 그냥 일반 취업시장에서 혼자 경쟁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많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된 유가족이나 고령의 보훈 가정 어르신들에게는 취업 한 자리가 생활 안정과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고보고 의무가 현장에서 늘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무시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해 왔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방향입니다. 이 기존 과태료 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됐을까요? 현재 법령에는 크게 두 가지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훈부의 관련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로 이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비교적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 기업이 보훈 대상자를 몇 명 고용하고 있는지 보훈관서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즉 고용 실시 상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대상 기업이 보훈 대상자를 몇 명 고용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3단계로 명확하게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였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회사는 처음으로 한번 보고를 하지 않았고 B라는 회사는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보고를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행 기준에서는 이 두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과태료 범위가 300만 원 이하라는 하나의 기준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행정 처리 과정에서 차이가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령 자체의 단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반복적인 위반 기업에 더 강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어차피 상한선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제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훈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단순히 과태료 금액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위반 횟수와 방식에 따라 부과 기준을 훨씬 더 명확하게 나누겠다는 방향입니다. 이런 방식은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많이 씁니다. 처음엔 낮게 시작하지만 같은 잘못이 반복되면 점점 더 강한 처분이 따라오는 구조 말이죠. 보훈 분야에서도 이런 실제로 작동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3.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핵심 변화 정리.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금액 기준은 현재 입법 예고 단계에서 추진 중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법제처 심사나 최종 확정 과정에서 세부 수치가 일부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전제 아래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 고용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 3차 이상이 되면 300만원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곧바로 최대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될수록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이 경우는 처음부터 더 엄격하게 봅니다. 1차부터 200만원으로 시작해서 2차는 25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 수준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것은 처음부터 다르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개정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얼마 이하라는 기준 하나였다면 앞으로는 위반이 반복될수록 기록이 쌓이고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규모가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외 신뢰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서 정기적인 고용 현황 보고 관리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보훈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이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반복적인 위반을 줄이고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겠다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보훈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번 변화가 보훈 대상자와 가족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도 그래서 실제로 취업이 잘 되나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제도가 있어도 기업이 고용 현황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오랜 시간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나 나이가 있으신 유가족 어르신들은 일반 취업 시장에서 혼자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이분들에게 보훈 특별고용은 단순한 지원 항목 하나가 아니라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생활 기반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위반 기준을 명확하게 나누고 반복적인 불이행에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향은 결국 이 제도가 좀 더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직종 특성이나 인력 구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보훈부는 반복적인 위반을 방지하고 제도가 실제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훈 특별고용 제도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 전체의 예우이자 책임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마지막 챕터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 이번 개정안 어떻게 봐야 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개정안은 아직 최종 확정 전 단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수치들도 지금 추진 중인 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이므로 시행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방향성만큼은 비교적 뚜렷해 보입니다. 대상 기업이 해야 하는 보훈 대상자 고용 현황 보고를 더 실질적이고 명확하게 관리하겠다는 흐름이고 특히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를 명문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보훈이라는 단어를 현충일이나 특별한 기념일 즈음에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훈의 진짜 의미는 그런 특별한 날 하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취업, 의료, 생활 안정, 복지처럼 일상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당사자분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을 단순한 과태료 규정 변경 뉴스로 보기보다는 보훈 특별고용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더 현실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로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게 정리된 보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